영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잖아요. 노동부에서 시장에서는 한 7.3%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 노동부 발표 수치는 CPI가 7.5%까지 상승했죠. 그러니까 40년 만에 뭐 가장 높은 물가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도했어요. 국채 10년물 금리는 2.0%를 훨씬 넘어서 버렸으니까. 그러자 처음에는 그 주가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아마 헤지 펀드들이 그런 행동을 했지 않나 싶는데 다시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렸어요. 올린 다음에 당초 저점보다,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죠. 오전 저점보다 더 이제 밀어내 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는 2.1%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1.47% 정도 하락했습니다. S&P 500이 한 1.8%대 하락을 했고, 급락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.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소비자 물가 급등인데,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항상 강조하는 시장금리 상승이에요. 시장금리 상승이 그 투자 전략가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채권 딜러들이 경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2.0% 돌파한 거죠. 그러니까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금리가 2.0%를 돌파해 버리면 대부분의 기업은 적정 주가가 하락합니다. 특히 나스닥 쪽에 있는 기업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S&P 500 종목에 나스닥 종목이 한 79개 들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30개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. 영업이익도 옳게 수반되지 않고, 또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회사도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. 거기다가 돈 흐름까지 바뀐 거죠.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포유 환율 연구소가 보는 시각의 이제 차이가 적정 주가 문제하고 돈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은 선방을 한 거고 MMF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니까 은행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탁 계정이 있는데 그 신탁 계정도 미국에서 발달한 금융 상품이에요. 그러니까 은행들이 우리나라 신탁과 같은 그런 상품을 운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MMF하고 비슷하죠. 증권사가 운용하는 상품 이름이 MMF라면 은행은 신탁 상품을 운용하는데 미국은 뭐 투자은행이니까 MMF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죠. 적정 주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인데, 주로 대부분은 국채금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나스닥 종목들은 실제 기업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있거든요. 그 중에는 뭐 정크 본드급에 해당되는 금리로 조달하는 기업도 적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거의 뭐 미국도 시장금리가 회사채 금리죠. 8%, 10%, 정크 본드는 뭐 10% 가까이 되거든요. 요즘 뭐 정크 본드는 2020년 5월 이후에는 미국 연준이 정크 본드도 뭐 사주겠다. 미국 연준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죠. 정크 본드라도 사주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크 본드 사줄 사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급락하는 거죠. 또 그런 기업들은 부도날 수 있는데 부도나면 관련 기업도 있거든요. 관련 기업의 주가도 이제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BBB 이하 등급은 그야말로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
그러다 보니까 돈 흐름이 MMF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. 정시에서. 그러니까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거나 수반되더라도 그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결국 적정 주가가 낮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하락한 거예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이제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경쟁적으로 밀어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2.0%를 뭐 쉽게 돌파해 버리죠.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자마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2%를 돌파해 버렸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 조달 금리가 높습니다. 대부분 이제 국채 금리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중요한 정보죠. 중요한 정보가 참 묻혀버린 거죠. 묻혀버리는데 실제 이제 나스닥 기업들은 자금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종목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.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네요.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돈 흐름이 이제 바뀌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나스닥 기업 대부분이 이제 저감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더 높아지거든요. 자금 조달 금리가.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시장 금리를 국채 금리로 알고 있는데,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들이 직접 조달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. 그러다 이제 영업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된 테슬라를 비롯해 가지고, 테슬라가 아마 종가가 2.9% 하락했을 거예요. 나머지 기업들도 제가 볼 적에는 뭐 고평가된 반도체 주가도 미래를 보고 최근에 오르다가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거죠. 돈이 이동해 버리면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반도체 기업 주가도 이제 대부분 내려버렸죠. 2.5%대까지 다 내려버렸어요.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급락한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, 이게 이제 적게 내린 조금 기이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. 초오량 기업도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좀 분산되니까,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도 2%대까지 하락을 했죠. 다만 이제 금리 상승 수혜 주식인 은행주는 이제 선방을 했고, 뭐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MMF 시장이나 은행 예금 시장을 이동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금리가 급등했고,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 또 유동성이 이제 분산되니까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. 좀 더 이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는 기존 뭐 유명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리 급등 원인과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원인을 설명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